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아침부터 남편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검사인 저와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남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결혼. 7년 차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가끔 법정에서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제게 커피를 건네며 지친 어깨를 가볍게 안마해주는 다정함을 잊지 않았죠. 시아버님은 남편을 홀로 키우셨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셨죠. 남편은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시아버님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항상 강조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의 일을 병행하시기도 했고, 본인의 휴식과 여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시아버님은 아들이 정말 복 받았다며 기뻐하셨고, 그 따스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그날부터 친부모님과 다름없이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와 함께 살면서 늦은 나이에 얻은 저희 아이들, 4살 딸과 6살 아들을 돌봐주셨죠. 어떻게든 오늘만큼은 일찍 퇴근하겠다는 의지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오후 6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지만, 시아버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더 고생하셨기에 작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백화점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시아버님께 어울릴 만한 옷 한 벌을 골라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랑 공원에 갔었어요. 아들이 신나게 말했고, 딸아이는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어요. 하며 자랑했죠. 거실에는 시아버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지치셨을 텐데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어요. 새 옷을 선물해드리자 시아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마워 우리 며느리. 옷을 받아들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아버님, 동창회에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아버님은 더욱 밝게 웃으셨죠.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시아버님을 칭찬했고 시아버님은 곧 동창회가 있다며 동창들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 자랑을 해야겠다며 기뻐하셨죠. 시아버님은 정말 자식 자랑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실 때마다 검사인 며느리와 변호사인 아들 이야기를 하시고 오신다고 남편이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아버지가 내 학위장보다 우리 결혼식 사진을 더 자주 보여주시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희는 그런 시아버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아들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니까요. 데리러 가겠다는 저희의 제안을 극구 거절하시고 시아버님은 근사하게 차려입고 동창회가 있다는 동네 갈비집으로 향하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한번 멋지게 보여줘야지 하시며 나가시는 모습이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보였어요. 저희도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외식을 하기로 했죠. 마침 근처에 새로 생긴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서 그곳으로 향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며 웃음소리로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오른쪽 뺨이 시퍼렇게 부어 있었어요. 저희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상태에 깜짝 놀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사연기업 회장인 동창 녀석이 때렸어. 같이 치고받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돌아왔지 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아버님이 친구에게 맞고 오셨다니 믿기 힘든 상황이었죠.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에서도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시아버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어요.
알고 보니 사연우 회장과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랜 앙숙 관계였대요. 그 동창부는 대기업을 일구고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식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 자식들 마음을 잃어버렸대. 시아버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면 시아버님은 경제적으로는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자식과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날 동창회에서도 평소처럼 그 동창분이 회사 이야기하며 자랑하길래 시아버님도 질세라 자식 이야기를 하셨대요. 사연우 회장의 부러움을 산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다가 그 동창분이 너는 쥐뿔도 가진 게 없으니까 자식 얘기밖에 할 게 없냐고 했고 시아버님이 나는 우리 자식, 며느리, 손주 다 끼고 잘 사는데 너는 자식 자랑할 게 없어서 그 나이 먹고 아직도 돈 자랑이냐? 라고 받아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시아버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리 말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때리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와 남편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시아버님은 오랜 친구 사이라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도 있었으니까. 시아버님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저희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직접 가서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저희의 제안에 시아버님은 마지못해 동의하셨고 다시 동창회 장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시아버님은 계속 걱정하셨어요. 그냥 두자. 오랜 친구인데.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잠시 차에 있으라고 하고 동창회 장소인 동네 갈비집에 들어서자 아직 동창회가 끝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시아버님이 들어서자 일부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멀리서 저건 또 뭘 달고 온 거야. 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실 사연우 회장과는 몇 달 전 기업 문제로 인해 제가 담당 검사로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있는 아버님의 동창인 그 회장은 저를 발견하고 순간 얼굴색이 변했어요. 아니, 검사님이 여긴 어쩐 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시아버님의 며느리로 왔다고 말했죠. 순간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은 놀란 눈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시아버님이라고요? 네, 이분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순간 갈비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다른 동창분들도 놀란 표정으로 사연우 회장을 바라봤죠.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거 대박이네. 사연우, 너 검사. 며느리 둔 녀석을 친 거야. 그 말에 다른 분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 동창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급하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사과했어요. 아, 그게 술김에 실수였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의 이마에는 진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폭행은 엄연한 범죄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사연우 회장은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남편도 앞으로 나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라고 강조했어요.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러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아버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식과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에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분들도 하나둘 시아버님을 달래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자네 아들 내외가 대단하구만. 검사 며느리라니 정말 복 받았어. 우리가 그동안 자네 자식 자랑 듣기 싫다고 했는데 정말 자네를 끔찍이도 챙기는구만. 그 동창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자신이 시아버님의 자식 자랑을 시기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부러웠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고 며느리도 훌륭하고 자신의 아들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회사만 물려받으려 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친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시아버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오랜 세월 앙숙으로 지내왔지만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순간이었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너처럼 훌륭한 자식들 키운 게 정말 부러워. 사연우 회장의 말에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동창분은 계속해서 사과했고 시아버님도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동창분이 치료비를 건네려 했지만 시아버님은 친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술김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말이 좀 심했으니까. 시아버님의 너그러운 모습에 사연우 회장도 감동한 듯 했어요. 다른 동창분들도 화해의 분위기에 동참했어요. 이 사소한 일로 50년 우정을 깨면 안 되지.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고. 시아버님과 사연우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마침내 악수를 나눴어요. 동창회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님은 며느리가 검사라는 것이 오늘처럼 든든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서는 순간 그 녀석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 시아버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 동창들이 모두 놀라더라고.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잡으며 검사이기 전에 아버님의 며느리라고 아버님을 소중히 여기는 건 직업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자랑스러워요.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요. 제 말에 시아버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있으니.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아버님과 그 동창분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며칠 후 그분이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하셨고 시아버님은 50년 지기 친구라며 웃으며 받아주셨죠. 이 나이에 새 친구 사귀기도 힘든데 오랜 친구인데 어떡해. 시아버님의 너그러운 마음씨가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사연우 회장은 고급 양주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 뒤로 두 분은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가끔은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사연우 회장은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손주들을 대하는 법을 시아버님에게 배우는 듯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아버님께서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사연우가 요즘 아들들하고 관계 회복 중이래. 너희들 보고 많이 반성했대. 그 동창부는 시아버님을 통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사업 성공과 돈만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를 등한시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자식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시아버님께 말씀하셨대요. 사실 내가 자식 자랑할 때마다 내가 질투했어. 그래서 더 회사 얘기만 했던 것 같아. 사연우 회장의 고백에 시아버님은 깊이 공감하셨다고 해요. 나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너를 부러워했었지. 두 분은 서로의 인생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은 이제 동창회에 가실 때마다 자랑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알게 됐어. 이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동창회에서 시아버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사연우도 요즘은 회사 자랑보다 손주 자랑을 더 많이 해. 시아버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두 어르신이 서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시아버님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요즘이에요. 저는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지만 집에서는 아버님의 며느리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날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가끔 시아버님은 그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 짓곤 하시죠. 시아버님과 사연우 회장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어요. 두 분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인생의 황혼기에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생긴 셈이에요. 저희 가족의 일상도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사연우 회장의 가족들과도 종종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화해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